의왕시가 이제 그동안 도시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그 시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이런 평가도 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예, 제가 2010년도부터 민선 5기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의왕시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약 89% 정도에 해당이 돼 가지고 그린벨트가 많다는 것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구조잖아요. 개발하지 마라.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 보니까는 굉장히 개발이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발전이 정체됐고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출신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면서 특히 우리 의왕시의 좋은 자연 환경과 잘 조화로운 친환경 도시 개발을 하면은 이게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좋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도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백운밸리, 두 번째로 장안지구 산업단지 이런 사업들을 했고, 나중에는 LH 공사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람지구라든가 고첨지구, 촛병지구 이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였는데 지금은 이제 83%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왕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6번째, 전국 228개의 네. 시군구가 있는데 우리가 6번째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시장님께서 이제 또 과거 공직에 계실 때 국토교통부에 계셨던 이 경험이 또 단체장 하시는데 아주 그 중요한 작용을 했겠네요. 네, 중앙부처 이제 경험도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많은 요청을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시장님.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 이 그린벨트가 시 전체 면적의 83%, 지금은 83인데 과거에는 이제 89%였고요. 일부 해제된 결과로 약간의 이제 개발을 조금 촉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율이 현재 83%면 이 비중으로 보면 현재 이제 더 이상 개발할 땅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비중이 83%가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로서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가 하남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왕시, 세 번째가 이제 과천시였거든요. 이 세 개 도시 다 전부 다 92%대, 시 전체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92%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겠군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 이후로 하남시의 경우를 보면은 미사 신도시를 만들면서 약 160만 평 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교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약 200만 평 규모로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200만 제곱미터 아니면 평으로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썼던 게 그러면 이제 곱하기 3.3을 하면은 600만 제곱미터 60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를 해서 그때 당시에 92%였던 것이 지금은 72%까지 약 20%가 20%포인트가 그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시도 그 뒤로 이제 뭐 상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의왕시는 이제 83%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의왕시는 산이 많고 산이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많고 그리고 호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남시처럼 이렇게 뭐 평면적으로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조그맣게 뭐 5만 평, 6만 평, 10만 평, 이제 지금까지 가장 컸던 게 백운밸리가 29만 평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해제가 돼가지고 83%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가 한 3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대상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약 70만 평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정부가 발표한 이 오전 왕곡지구가 57만 평 규모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의왕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두 개가 포함이 될 텐데 이 두 개가 금년 이제 하순에 그리고 한 1년 반이나 2년 뒤에 또 다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도 그린벨트 비율이 7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의왕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왕시는 기본적으로 산이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0% 밑으로 이제 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자연환경까지 고려해서 친환경 쪽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의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의왕시는 물론이고 이 거의 모든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남시 그리고 과천 의왕시의 이 그린벨트 해제 역사를 우리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는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수도권의 이 무차별적인 확장을 막는 또 제도의 그런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개발만이 해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변천. 네, 예, 맞습니다. 도시 개발이라는 게 이제 시민의 뜻이라든지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의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정교하게 개발 절차가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고요. 그린벨트가 1971년에서 한 77년까지 이제 수도권에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는 14개가 지정이 됐었는데 지정 당시에는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도시가 바깥으로 무한정 확장되는 것도 막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도시 주변의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990년대 말 그러니까 지정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아주 첨예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998년에 그 나름대로 판결을 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또 해제, 그 매수 청구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소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른바 권고가 있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법률도 만들어지고 지침도 만들어졌는데 때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을 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어라라고 이제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소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선 과제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환경 평가를 거쳐서 풀꽃을 결정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제 지역을 설정을 할 때 그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왕시에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은 이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아마 전국에서 의왕시가 가장 높다. 네. 물론 뭐 산이 많아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린벨트 자체를 지정을 할 때는 의왕시, 하남시 하는 그 개별 도시 단위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권역 자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지정한 거죠. 큰 벨트. 그래서 수도권에는 넓게 보면은 그 폭이 22km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 안에 들어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의 면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이 많냐 또는 우량 농지가 많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벨트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남, 의왕, 과천 이 지역들이 초기 단계에 그린벨트가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 자연 환경 보존과 네. 개발 이 동시에 하는 게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네. 잡는 일인데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완성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첫 번째는 백원밸리 사업, 두 번째는 장안지구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백원밸리와 장안지구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백원밸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백원호수 뒤편에 약 29만 평의 규모의 약 4,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 이제 개발할 때 기본적인 컨셉은 친환경 개발이 돼야 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항상 이것은 계획을 잘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단지 내에 4개의 소하천이 있었는데 그런 북골천, 발화천 등 4개의 소하천을 그대로 다 살리고 그리고 밀도도 보통 LH가 사업할 때는 평균 180%의 용적률이 됩니다. 최근은 200%까지 올리던데요. 그런데 우리 백운밸리 경우는 143%의 용적률로 아주 저밀도로 개발했습니다. 층고도 16층. 네,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그렇죠. 아주 높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 평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원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로 인근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의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2022년도에 대한민국 국토대정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요. 여기서 우리 왕시가 국무총리상, 이 백운밸리 도시개발 잘했다고 해서 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곡동 지역의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여기는 약 8만 평 규모의 1,800세대의 주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바로 인근에 부곡 슈퍼센터도 함께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집도 함께 조성해가지고 부곡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껏 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특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 두 곳을 분양을 할 때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100% 우선 분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모두 혜택을 줬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이제 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첨단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왕시에는 의왕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그러면 의왕 오전지구에 또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포일동에 포일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포일 이 단지는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의왕시의 첫 번째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부곡동에 있는 의왕 테크노파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산업단지가 포일동에 포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약 6만 평 규모의 부지에 이렇게 이 첨단 기업들, 의료, 바이오, IT,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포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인근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돼서 첨단 산업벨트가 조성이 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